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연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물가,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은 대규모로 유출됐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연말에 일단 현금을 확보해 놓고 보는 뭐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강한 장세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단기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급변하는 시기죠. 배당 기준일, 배당락, 그다음에 윈도우 드레싱 이렇게 이제 수급이 급변하는 시기라서 종목별 어떤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압도적인 대형주 장세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중소형 업종 지수가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는지 최근에 동향은 어떤지 이것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주말에 나왔던 재료 중에서는 물가 지표가 PCE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 6개월 동안만 열어놓고 보면 6개월 동안의 미국의 물가는 연준의 거의 목표치 수준으로 내려왔죠. 이 노란색 선이 연준의 목표치고 요 금색 선이 그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최근 6개월 추세만 따로 뽑아서 보면 물가 지표는 연준의 목표치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 정말 생각보다 빨리 내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내년도 3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93%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0.25가 78%, 0.5가 15.2%, 동결 확률은 6.7%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금리, 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 중에서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영향을 준 측면이 있잖아요. 유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근데 일부에서 이제 러시아나 사우디가 감산하니까 유가 다시 올라갈지도 몰라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녹색 선이 미국이거든요.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감산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계속 늘려요,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진 않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미국의 임대주택 짓는 그런 공급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건데,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미국의 어떤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임대료가 떨어지는, 주택 가격까지 몰라도 적어도 임대료는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주거 비용,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돼서 내년도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빨리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이 아마 계속 초를 칠 거예요. 또 시장은 거기에 좀 반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수는 역시 수급인데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 최근에 10년 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그 주간별로 움직임을 봤더니 코스닥이 확 티가 나죠. 예, 코스피는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티가 나거든요. 10년 중에서 8번 올라갔잖아요. 2번 빠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변수가 제거가 되는 시기부터 코스닥은 한 2주 정도, 뭐 날짜로 치면 한 닷새 정도인데 어쨌든 그 기간으로 치면 2주죠. 그러니까 2주 동안 코스닥은 나름대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로 바뀌는 장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 기준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때 이제 매도로 바뀌었죠. 근데 이때는 기간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 1억 원까지 포함한다 치더라도 6일 정도로 끝났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정도 매도가 계속 나왔었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도 폭탄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대형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 골라서 가는 환경이 될 거라서 대형주는 차별화, 코스닥도 차별하긴 한데 좀 종목 장세가 이전보다는 좀 활발해지면서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좀 튀게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종목별 편차가 대형주든 소형주든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시기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소형업종 지수는 그 최근 5년 동안 보면 첫 주에 모두 다 올랐거든요. 마지막 주는 뭐 중형주 쪽이 조금 더 강했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 확률로 치면은 1월 첫째 주에 가장 강한 그런 경향성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 좀 튀는 종목군들이
이제 뭐 당장 오늘부터든 좀 등장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죠. 그래서 종목들의 수급 변화를 집중적으로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으로 보면 이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그 주식시장의 자금 동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벽돌색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요 색깔이 아래쪽까지 있다라는 거는 증시 자금이 이탈했다라는 거잖아요. 자금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는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뭐 머니마켓이든 뭐 다 빠져나가요. 왜냐면 이제 연말에 일단 현금화 시켜놓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라서 이거는 좀 그런 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자금에서 보면 신흥시장 쪽에서도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주도하는 시기는 잠깐 동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대형주 쪽은 좀 제한적인 종목 장세, 중성주 쪽이 좀 활발한 종목장, 이런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의 주요 업종별 11월 이후의 차트인데 제약이 제일 좀 강하긴 하죠. 반도체도 만만치 않고 일반 전기전자는 에코프로 BM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약간 최근에 보면 정체고, 운송장비 부품은 이게 자동차 부품 쪽인데 오락가락 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튀는 경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이제 이런 경향이 있고, 조금 최근에 이제 부진한 업종을 꼽자라면 이게 엔터주는 확실히 다른 거는 고점 부근에서 노는데 이거는 올라가지 못한 형태가 되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 이거는 게임인데 꾸역꾸역 올라갔다 이제 중국발 재료 나오면서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약간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제약이 강했고 반도체가 그 다음이고, 이런 어떤 형태를 보여서 이제 오늘 장에서도 이런 기조가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대순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요약하면 오늘은 배당 기준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오늘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배당 기준일이 되죠. 그러니까 말 바꾸면 오늘 이후에 이제 수급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근데 양도세가 정책이 바뀌어버리면서 굳이 하루 기다리지 않고 오늘부터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종목별 수급 변화를 좀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뭐 이건 내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턴하기 전에는 주가가 40%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37% 올라갔거든요. 뭐 33%더 올라가면 그러긴 한데 삼성전자가 마저 채워서 3% 채울 거냐. 요것도 되게 그냥 뭐 제가 징크스상 통계상 그냥 올려놓은 거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중성주 쪽에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업종 주도주가 뭐가 될지 이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차트는 코스닥 시가총액별로 움직임을 좀 구분을 해봤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 대형주가 47%나 올랐고 중형주가 13%고 소형주가 10% 올랐거든요. 근데 잘 보면 11월 이후에는 중소형주가 만만치 않게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상승률로 따지면 대형주가 가장 크긴 했지만 중소형주가 이만큼의 편차 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1월 초 넘어가면서부터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양도세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밀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틈에 이제 중소형주 쪽은 종목 장세들이 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을 좀 아무래도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점도 잘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 연초는 수급이 깡패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